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6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증시가 그동안의 열기가 좀 냉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고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은 3.4%로 이제 나오자 그동안에 이제 달아올랐던 그 투자 심리가 다소 냉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뭐 우리 코스피도 오늘 0.75%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또 외국인 그 매도 우위에 나서면서 하락폭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깊어져서 중간에 한번 뭐 1.43%,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중간에 약간 매도세를 늦추자 주가가 다시 좀 반등해서 0.4% 정도까지 다시 올라오는 2469, 거의 2470에 가깝게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오후 들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도가 이제 다시 늘어나면서 지수는 이제 하락폭을 더했고, 마지막 종가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증가시키면서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13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5,064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이 7,90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38.19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70% 하락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코스닥도 한 0.4% 정도 밀리면서 출발했고, 또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매물이 계속해서 밀리면서 760포인트를 좀 위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후 들면서 다소 좀 나아지는가 했지만 결국은 뭐 지속되는 그 기관의 매물, 오후에는 특히 기관의 매물 때문에 결국은 뭐 크게 회복을 못하면서 다시 이제 지수 760을 위협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39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10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61.33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71%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음봉을 그렸어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코스피는 5일 이동평균 못 지킨 건 물론이고 1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음봉이면서. 코스닥도 그 5일 이동평균선은 지키긴 했지만 이게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이라서 향후의 시장을 상당히 좀 이제 불투명하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이게 횡보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깊이 빠지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에 달러 인덱스 강세를 보였잖아요. NDF도 좀 그랬고, 그래서 오늘은 1252원 80전,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23원 4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환율도 간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주요한 거를 보면 외국인하고 그 기관이 동시에 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뭐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 삼성전자 1,371억, 기관은 1,131억.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45억 샀는데 기관은 23억 팔았어요. SK 하이닉스도 외국인 178억 순매도했고 기관도 369억을 순매도했고,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은 25억 팔았는데 오히려 기관은 25억 샀어요. SDI는 외국인은 316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432억을 팔았습니다. LG화학도 팔았고, 현대차를 외국인이 81억 샀고 기관은 145억 팔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네이버 915억 팔고, 카카오 149억 팔고,
기아 31억 팔고, 포스코홀딩스도 275억 순매도를 했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서 기관이 산 거는 삼성바이오 25억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LG 에너지솔루션 45억 산 거, 삼성 SDI 316억 산 거, 현대차 81억 산 거를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아주 전형적으로 냉각을 급속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움직인 그 섹터를 좀 보면, 이거 이제 지난 주말에 얘기됐던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이거 애플페이 때문에 그러죠. 애플페이 그 서비스를 정부가 이제 허용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강세인데, 이게 이르면 이제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3월부터 가능하려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NFC 단말기로 이제 단말기가 상당히 많이 교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 업체들 이렇게 해서 또 결제 시스템을 갖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희귀금속 히토류도 좀 오늘 움직였는데, 이거는 여러분 뉴스에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그 정찰풍선이 이제 발견됨으로 해서 그 미중 회담이 축소됐잖아요. 이번 주말에 이제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미국 본토 상공에서 이제 발견된 그 정찰풍선을 격추시켰다, 이제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 중국이 다시 이제 관계가 악화되니까 역시 이제 히토류 관련된 게 부각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제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레저, 면세, 카지노 이런 것들이요. 이제 여행 관련. 이게 그 1월에 패키지 여행 송출객 수를 보면 아웃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이 해외에 나간 게 하나 투어가 8만 1,000명, 그 다음에 모두 투어는 6만 1,000명.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 해인 2019년에 대비해서 하나 투어는 33%, 모두 투어는 50%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이연 관광, 이게 이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움직였고, 그런데 이제 또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중국이 오늘 이제 그 단체 관광을 허용했죠. 3년 만에. 근데 그 대상국에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오늘 우리 여행 그런 쪽 오른 거는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5조 6천억을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죠. 역시 이제 실적이 좋아야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미국 시장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냉각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뉴욕 시장의 그 5주 동안 계속됐던 그 상승.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좀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5주 동안 상승했죠. 그런 그 말하자면 랠리죠, 이것도. 짧은 랠리지만 랠리를 결국은 뭐가 멈춰 세웠냐? 이게 이제 고용지표였어요. 고용지표.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끝나고 기자들 인터뷰 했던 날, 그날 제가 이제 100만 개미를 통해서 그런 말씀
말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는 우리가 금리가 뭐 어떤 속도로 오르고 뭐 어디까지 가고 이런 거는 시장에 점점 영향을 못 미치고 오히려 잡 데이터가 굉장히 신경을 우리 쓰게 할 거다. 그랬는데 역시 그 연준도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플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비농업 부문에서 51만 7천 명이 늘었어요. 예상은 18만 8천 명인데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실업률도 3.4%. 이게 예상할 때는 3.6%인데 실업률이 더 낮게 나왔어요.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세게 올릴 수 있는 이제 빌미를 다시 찾은 거고, 근데 더 이제 거슬리는 게 시간당 평균 임금이에요. 이게 이제 전달에 비해서 0.3% 올랐는데 이거는 예측치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지난해 대비로 보면 4.4%, 예상은 4.3%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연준하고 관계없어요. 연준이 컨트롤하는 거는 공급 사이드라면 이건 이제 수요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의 흥분을 이제 가라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주 연속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번에 그런 상승을 멈춰 세운 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니었다. 이거는 잡 데이터다. 잡 데이터가 시장을 멈춰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다가 ISM 서비스 PMI도 이게 55.2가 나왔어요. 이게 지난번에 49.2였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등등의 데이터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좀 냉각되고 정신을 좀 차린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완전 무너지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세게 달린 거에 대한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럼 뭐 빅테크, 뭐 우리가 알지만 주요한 금융기관 이런 데서 전부 그 레이오프를 하잖아요. 막 직원 자른다, 줄인다,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규 노동자 수가 증가하느냐.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저는 이렇게 본다고. 결국은 이제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막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생활보조금 막 지원금 이런 거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블루칼라 얘기입니다. 이제 육체노동 많은 뭐 이런 블루칼라 레스토랑, 뭐 식당, 서비스 쪽 뭐 이렇게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다 썼으니까 이제 업무 복귀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 데이터가 이제 그 고용이 확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되게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고 뭐 이렇게 되면 되게 이제 그런 이런 그 블루칼라들이 하는 그런 일자리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뭐 이제 불법 체류자 내지는 이제 뭐 다른 유색인종 뭐 이민자들이 많은 그런 이제 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정되면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 복귀가 빠르게 이제 되면 이것도 이제 좀 생각보다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미치는 영향이 경기 침체와 함께 이제 화이트 칼라 쪽으로도 움직여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야죠. 그래서 이 우리가 신경 쓰이는 이 시간당 임금이잖아요. 이게 오르니까 이게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고용에 관련된 시간당 임금의 얘기는. 연준은 이제 그 돈이 공급되는 이런 공급 쪽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그럭저럭 잡아갔다 해서 뭐 디스인플레이셔널리 프로세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는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수요 인플레예요.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건 연준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올수록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급 사이드니까 금리 쪽을 더 빡세게 조일 수 있다라는 걱정을 이제 시장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다음 달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잡 데이터가 아주 시시때때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할 가능성이, 그 잡 데이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뭐 그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FOMC 회의 있던 날 이미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뭐 금리 타령하면 이건 완전히 유행에 뒤떨어진, 이제 금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뭐 가면 얼마를 가겠어요. 그리고 뭐 연준이 올해는 금리 하락 인하 없다고 이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다른 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게, 이게 시장이 이렇게 변하면서 새로운 이슈들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뭐 이제 연준이 뭐 금리를 세게 못 올리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금리가 뭐 이제 인하가 되고 뭐 올리는 걸 멈추고 인하가 되고 주가가 오르고 뭐 이런 이제 얘기하면 이건 되게 좀 웃겨요. 웃깁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쪽으로 옮겨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 시장이 이제 5주 연속 상승에 따른 이제 이런 냉각이 타고 오면 일단 한번 충격을 받죠. 그래서 뭐 암만 잘 가도 적어도 횡보하는 박스권에 들어가면 잘 가는 거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박스권이라도 들어가면 잘 가는 거다. 오히려 좀 한번 툭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생각을 해놔야죠. 근데 여기서 다시 치고 막 팍팍 랠리가 계속된다? 이거는 좀 확률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지금 제 생각엔 오히려 잘 되면 박스권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이런 이제 박스권 내지는 조금 하락 추세대로 되면 시장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을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 꽂히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슈 한 3개, 5개 이렇게 해서 주요 종목 해놓고 그것들을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데, 요새 또 이제 뭐 포트폴리오 짜면 뭐 맨날 그 타령이 되는데, 그거는 포트폴리오만 짜놓고 아무 짓도 안 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건 각각의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도 이제 시장 보면은 종목에 따라서 제 매매 원칙에 의하면 이제 팔기 시작해야 될 애들도 있고, 조금 밀렸지만 아직 괜찮은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가진 종목이 그 매매 원칙에 의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원칙에서 무너져서 그 원칙을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그 어떤 주식도 예외 없다. 제가 얘기했죠. 그 어떤 주식도 예외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2020년이 아니에요. 2023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이 주식을 뭐 차곡차곡 사서 모아서 2년만 보세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제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지금 바닥권이니까 뭐 웬만한 거 사면 다 2년 후에 되겠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일반 투자가가 했을 때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제가 한쪽은 내 인생 종목 가지고 가시고, 한쪽에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올해를 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대형주가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숏 영상을 이제 주말에 한번 올렸고, 오늘 하나 올렸고, 근데 앞으로도 이거 이제 계속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 숏 영상이 올라가려면 1분 이내야지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단답식으로 결론만 정리해 드리는데, 잘 모르시면 1분짜리니까 이렇게 두세 번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투자의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주변 얘기도 이렇게 짧게
하는 그 숏은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서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 설명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